자, 이낙연이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초대 국무총리를 했고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이요. 지금 자기 대선을 나갈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6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 하는 190일짜리 대표가 된 겁니다. 자, 굳이 190일짜리 대표를 왜 하느냐라는 부분에 지금 오늘 제가 말하는 핵심이 들어있어요. 진짜 이낙연이 자기 대선에 나갈 거냐, 아니면 190일 안에 자기 대선이 없어지고 여야가 개헌을 합의하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합의하는 이런 식으로 확 그냥 흘러 들어갈 거냐. 많은 언론들은 6개월짜리 당 대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6개월 하려고 당 대표하러 왔다라고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당 대표가 이 민주당의 내부의 당의 규정에는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 대선 경선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내부 규정은 내년 3월 초까지만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서울 법대를 나왔고요. 전남 영광 출신이고 광주 제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그냥 잠깐 기자한 게 아니라 21년을 기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한 50까지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DJ 때 2000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었고, 그리고 총리를 하면서 그가 상당히 성깔이 있고 깐깐하다, 피곤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그 이전까지 대외적 모습은 아주 젠틀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해서 과거에도 이 민주당의 실세였던 건노갑 정대철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이 노무현 대변인을 했고 쭉 그 이후에 전남지사를 하다가 지금 총리까지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이후에 이제 당 대표로 나왔는데요. 이낙연이 굳이 6개월짜리 시한부 당 대표를 왜 하는가? 또 친문 진영의 적자가 아니고 일종의 동교동하고 좀 더 가까웠던 사람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낙연에게 60.7%의 지지를 몰아줬어요. 여기에는 친문의 표가 다 몰려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60.77%, 김부겸이 21.37%, 박주민이 17.85%를 했어요. 최근에 4차례의 민주당 선거에서 60%를 넘긴 것은 이낙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 박주민은 왜 나왔을까요? 박주민은 제가 봤을 때 김부겸의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친문이 박주민을 출마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부겸의 표를 완전히 초장에 끼워버림으로써 김부겸이 이낙연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 기준으로 봐서 이낙연이 친문 핵심이 아니다라는 건 틀렸고, 총리를 하면서 문가리와 이 막걸리를 여러 차례 마셨고 임종석도 거기에 배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은 한편으로 친부산 세력을 키워야 되지만은 호남 세력을 버렸을 때 과거 노무현 때 초장에 이 민주당과 갈랐었잖아요. 열린우리당으로. 그리고 이 호남에 대해서 우리는 부산 정당이지 호남 정당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가 호남이 다 돌아서 버림으로써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아픈 경험으로 문가리 정권의 핵심은 끝까지 호남을 안고 간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총리도 호남이고요. 이제 당 대표도 호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낙연이가 김종인하고 매우 가깝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 통합당에 지금 조영이가 여야 채널이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는데 당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이낙연이 당선되어서 기대가 크다. 그래서 재난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그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한 70%만 주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7개 상임위를 다 독식해버린 부분에 대해 의장단까지 포함해서 이걸 이대로 방치할 거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낙연은 지금이라도 이 재난지원금이나 국회 합의적 운영을 복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낙연이가 김종인과의 협치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둘은 40년가량 인연을 유지해올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최근 라디오에서 전두환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연기할 것 같아라는 특종을 자기가 보도했는데 그때 소스가 지금 당시 김종인 민정당 의원이 뽑아줬다. 그때보다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오랜 신뢰 관계가 있으니 서로 관계가 잘 유지되겠다. 대표가 되면 김종인을 먼저 찾아뵙겠다 이랬고 김종인은 이낙연에 대해 기자 초년생부터 잘 안다. 내가 종로의 유권자다. 현재 정치판에서 대선 주자는 이낙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낙연이가 과거 자금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할 때 김종인이가 민주당 부대표로 함께 일을 하기도 했어요. 17대 국회입니다. 조만간에 김종인을 잠깐 찾아뵙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둘 사이에 굉장히 깊숙한 오래된 관계가 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낙연을 갖다가 통로로 해서 김종인과 이낙연 간에 지금 통로가 마련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통합당이 안철수 쪽과 수시로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고 아니 통합당 사람들하고 만찬 회동도 하고 그래서 아니 서울시장에 나서게 되면 대선이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이 불구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대요. 자, 안철수하고 김종인은 세 번의 인연이 있죠. 첫 번째는 안철수가 2011년에 대선에 나갈 듯 정치할 듯 할 때 김종인이 멘토다 했는데 안철수가 내 멘토는 여러 명 있다 해서 기분이 안 좋게 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인이 안철수를 미는 대신에 안철수가 김종인과 더불어 개헌을 하고 또 이 권력도 나누겠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발표했죠. 그때 국민통합 무슨 위원회인가를 발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은 안철수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김종인은 홍석현과 그 정운찬 등과 더불어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탈당에 나와가지고 계속 회동을 했고 요 근래에도 둘이가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홍석현과도 나쁘지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이 지금 중도부터 민주당 그리고 또 통합당까지 두루두루 지금 이 거물을 쳐놓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또 김무성 관련해서 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김무성은 김종인 체제가 성공해야 통합당의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무성계 정치인들이 지금 지난번에 김종인 체제가 안착되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김종인은 김무성, 안철수, 홍석현, 이낙연 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번에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가 된 부분은 김종인에게는 큰 기회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될 겁니다. 아마 문 정권은 이낙연을 통로로 해서 김종인과 수시로 만나면서 국회 운영에 좀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척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헌에 대한 거물을 급속히 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지금 테러를 지금쯤 열기 시작해야지 시간을 이제 더 놓치게 되면 문은 아마 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양상으로 굳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문은 퇴임 이후에 자기 편이 승리한다더라도 문을 그냥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선을 없애버려야 문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선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견론자인 김종인이 지금 미통당의 대표로 가 있고, 미통당이 항상 지금 4연패를 하게 되면서 개헌을 이제 바라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대로 우리끼리 가서 대선에 이기기는 어렵겠다. 실제로 우리 중에 대통령이 나와도 결국은 우리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통당의 중진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력을 다 먹는 것보다는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해서 권력을 일부라도 먹더라도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판을 끌고 가는 국회 중심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는 것이 그들의 당론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김종인이 들어선 현재 시점까지도 미통당의 당론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과거에 김무성의 부하인 김성태가 원내대표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황교안도 그게 당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총선 승리하면 개헌을 하겠다 했고, 김무성도 총선 앞두고 좌파단체들과 개헌을 시도하다가 좌절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이가 진짜 대선에 관심이 있다. 이낙연은 본인도 알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대선 경선을 이재명과 지금 붙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대부분 탈락하고 이재명, 이낙연 둘밖에 없죠. 거기에서 본인이 이기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서 1위로 뛰는 대선 레이스를 해왔지만은 이제 그게 이재명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 개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 정세균이 개헌을 주도하기에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끼리가 개헌을 주도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미통당 대표로 있는 현 시점이 개헌을 하기 위한 가장 적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